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대표팀과의 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치욕스러운 경기력과 함께 패배를 당하면서 무려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무대 진출에 실패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경기 결과를 받게 되었는데, 반대로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역사적인 업적을 달성해냈고, 앞선 경기에서 4강 무대에 안착한 일본 축구 팬들은 이번 대회 우승 라이벌국인 대한민국 대표팀의 탈락과 신태용 감독의 매직에 대해 굉장히 놀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24 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상대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상대한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현재 FIFA 랭킹 134위 자리에 위치한, 사실 아시아에서도 최약체로 손꼽히는 팀으로서 이번 대회에서도 조별 라운드에서 가장 낮은 4포트의 배정을 받았던 팀이었지만, 놀랍게도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호주 대표팀에게 1대0 승리, 요르단 대표팀에게는 4대1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그야말로 파란을 일으키면서 올라왔는데, 특히 우리나라 대표팀이 최근 서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상당히 고전을 했던 호주 대표팀에게도 승리를 거둔 팀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도 최선의 경기력을 발휘해야 하는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자 우리나라 대표팀은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상대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고전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공격 전개에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유린당했고, 양팀은 이번 경기에서 슈팅 숫자가 8대21, 뮤슈팅 숫자가 2대5, 골점률 수치 또한 인도네시아 대표팀에게 밀리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보다 원래부터 약체팀인 것 마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이영준 선수가 퇴장당한 상황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동점골을 넣으면서 승부를 연장전, 그리고 승부 차이까지 끌고 갔지만 결국 이강인 선수와 강상윤 선수가 실축을 하게 되면서 우리 대표팀은 우리보다 객관적인 전력상 훨씬 약체라고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에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고,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이 좌절되면서 무려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무대 진출에 실패하는 최악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조별 라운드에서 호주와 요르단을 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의 강함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대회 우승 후보에 가장 근접한 팀 중 하나였고, 조별 라운드에서도 이번 대회 우승 후보인 일본 대표팀을 잡고 3전 전승으로 올라온 우리 대표팀이었기 때문에, 그런 대한민국 대표팀을 경기력부터 압살해서 완승을 거둔 인도네시아의 이번 경기는 아시아 축구 팬들에게도 정말 깜짝 놀랄만한 대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선 경기에서 4강 무대에 안착한 일본 축구 팬들은 이번 대회 우승 라이벌국인 대한민국 대표팀의 탈락과 신태용 감독의 매직에 대해 굉장히 놀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 베트남이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세계 대회에 다가갈 것이라고는 예상 외였다. 동남아시아 축구 열기가 굉장하기 때문에 아시아에게는 좋은 일이다. 2050년까지 월드컵도 동남아시아와 공동 개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단독 개최는 중동 외에는 현실적이지 않지만 인도네시아 여러분 축하합니다. 조별 라운드에서 한국이 일본에 승리했을 때 그들은 이제 그것으로 일본 같은 건 무섭지 않다고 기쁨을 폭발시키고 있었지만, 인구 2억 명을 넘어 국민 평균 연령이 20대, 솔직히 이제 국가로서의 기세도 일본이나 중국과는 전혀 다른 아시아의 호프를 완전히 놓치고 있었군. 확실히 이제 일본 같은 건 무서운 존재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번 대회 인도네시아의 폼이 좋았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에게 진 건 내심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 생각대로 되어버렸다. 카타르와 대전한 일본도 깔끔하게 이기지 못했지만 한국이 약했다기보다는 인도네시아가 워낙에 강했다. 인도네시아 축하한다. 경기 내용적으로도 인도네시아 쪽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골 결정력 문제가 아직도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옛날에 일본도 같은 상태였으므로 꾸준히 젊은 층의 육성을 해나가면 일본에 있어서도 만만찮은 상대로 인도네시아가 성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인도네시아가 강했다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원래 이 세대의 한국 대표가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았다.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국가 수준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아시아 축구에 있어서는 좋은 일이다. 한국은 승리밖에 머릿속에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흐름이 나쁜 채로 경기가 진행되어 짜증과 초조함과 퇴장, 이것은 위험하다는 느낌이 화면에서도 느껴졌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의 축구는 과거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축구는 어렵다. 조별 라운드에서 일본을 이기고 4강은 확실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졌다. 일본의 오이하 감독은 한국전 로테이션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인도네시아를 피해서 좋았던 것 같다. 호주, 한국의 탈락은 단순 우연이 아니고 역시 아시아 전체 레벨이 오르고 있다는 증거다. 인도네시아의 한국인 감독은 좋은 일을 했지만 복잡한 느낌이 들 것이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이후의 예선 탈락 축하한다. 난 이것을 항상 기대하고 있었다. 용서하기 어려운 더티플레이 한국 축구는 과거부터 일관되게 전부 부정한다. A대표의 아시안컵에서도 그랬지만 확실히 아시아의 수준은 오르고 있다. 앞으로도 올림픽 출전 티켓은
더 쉽게 손에 들어오지 않는 엄격한 예선이 될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올림픽도 월드컵도 아시아 예선은 쉽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재미있어졌다. 아시아가 강해지는 곳으로 더욱 축구계가 호조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인도네시아를 보면 한국의 탈락은 신기하지 않았고 일본이 B조 선두로 통과하고 인도네시아와 경기했다면 졌을지도 모르겠다. 한국은 카운터가 주된 공격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처럼 공격해오지 않는 팀에게는 득점이 좀처럼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본처럼 공격적으로 공격해오는 팀에게는 지키고 카운터 같은 작전은 강하겠지만 조별 라운드에서 일본을 이긴 한국, 그 한국에게 8강전에서 이긴 인도네시아, 그 인도네시아에게 조별 라운드에서 이긴 카타르, 그 카타르에게 8강전에서 이긴 일본, 컨디션이라든지 여러가지 요소가 얽혀 있겠지만 정말 아시아는 종이 한 장 차이인 상황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 등등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이 신태용 감독이 보여준 놀라운 성과에 대해 굉장히 놀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만약 결승전까지 올라간다면 인도네시아 대표팀과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인도네시아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이 결승전에서 한판 승부를 벌였으면 좋겠고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이번 대회 우승의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